방금 명사 ring을 가지고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명사에만 국한된 거냐, 아니면 동사에도 그런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우선 그래서 get 아마 영어 동사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고 또 그만큼 의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롱만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나와요. A. He got bored. 자동사, 타동사 표시는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He got into trouble. 이것도 자동사고, He got it clean. 타동사고, I got him to pose for picture. pose for a picture. Let's get things done. 타동사고, I got off the bed. 침대에서 나왔다. She got home. 이게 도저히 무슨 관련성이 전혀 안 잡혀요. 자동사, 타동사 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get도 다음과 같은 의미망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선 get은 근본적으로 이동동사예요. 이동동사고, 이건 또 두 가지로 장소 이동과 소유 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장소 이동은 또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고, 자동사도 상태 변화, 타동사도 상태 변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 이동은 타동사가 있고 용법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사역동사 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지난 연필 주세요. 그러니 간단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get 자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는 he got out 하게 되면은 그는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것은 도식으로 표하면은 이게 M이 이동체고, 이동체가 어떤 장소에 있어요. 이런 장소에 있다가 시간 쭉 지나가지고 이 T1, T2라고 합시다. 쭉 옮겨가지고 T2 다른 시점에서는 M이 다른 장소 L2, 로케이션 2에 있는 겁니다. 이게 get이 나타나는 장소 이동의 표현이고, 그 다음 이게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죠. He got sick 하게 되면은 그는 병이 났다. He got angry, 화가 났다. 뭐 get excited, 그는 흥분해졌다. 자, 요것도 장소 이동의 형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로케이션 1 대신에 상태 표시 S1, 여기 상태 S2를 하면 이 이동체가 어떤 한 상태에 있다가 다른 상태로 옮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get은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때 자동사 용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they got him out. 이건 뭡니까? 그들이 그를 어디에서 나오게 했다. 타동사거든요. 타동사인데, 이것은 힘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동사 히가 나오는데 they가 있음으로써 여기 이제 행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행위자 힘에 의해서 이동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게 타동사예요. 자, 여기에도 상태 변화가 표현될 수 있어요. They got him mad,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가 성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이 나게 한다. 이건 성이 안 난 상태에서 성이 나게 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거. 예. 자, 그러면은 장소 이동을 나타낼 때 자동사로 쓰이고 타동사로 쓰이고, 또 자동사나 타동사나 상태 변화 용법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get이
get하는 동사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데 상태하고 장소하고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태보다는 장소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상태하고 장소는 다르지만은 같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점을 포착해서 지금 전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죠. 언유라는 것은 두 개체를 비교할 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 무시하고 같은 점만 부과시키는 게 언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든 어느 나라 말이든 상태는 장소라는 이런 언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he is in Seoul 할 수도 있고 he is in fear. 그는 서울에 산다. 그는 두려움 속에 있다. 서울에 있다. 두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장소 표현이 상태 표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상태가 있으면은 상태 변화도 있죠. 상태는 그냥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상태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상태 변화는 장소 변화. 이런 식으로 언유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they got him mad 할 때 그런 상태 변화 표현은 화가 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장소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간단히 다 커버했어요. 장소 get은 이동 뜻인데 장소 이동 소유동, 장소 이동에 자동사 있고 타동사 있고 자동사는 상태 변화, 타동사도 상태 변화. 요까지 설명했는데 요것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타동사가 있고 사역동사가 있다는데 우선 요거는 이동은 이동인데 조금 특이해요. 방향이 I got a cup of coffe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커피 한 잔을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내게 왔다는 거예요. 주어가 I가 여기 있으면 컵이 이쪽으로 온다는 뜻,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I got a cup of coffee.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거 내가 살 수도 있고 누가 갖다 줄 수도 있더라. 하여튼 내가 커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사역형이 있어요. I got him a cup of coffee. 이건 어때요? 여기 이제 힘이 있죠? 커피를 받는 건 누구예요? I got him a cup of coffee. 차 한 잔을,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가게 했다 이러면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역 동사가 되겠어요. 나는 그가 커피 한 잔을 받게 했다 이러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get은 이동 동사이고 이 골격은 뭐 간단하지만은 뭐 수없이 이 골격을 토대로 해서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 he got out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out 대신에 got in도 될 수 있고 got down도 될 수 있고 got up도 될 수 있고 뭐 got through 뭐 거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이 간단한 의미망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거의 모든 언어에서 용법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께서는 ring 하나 또 get 하나 이거만 가지고 낱말의 의미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동사를 하여튼 100여 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미망을 찾아서 동사 의미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동사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 동사 의미라는 거. 예.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 동사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 동사 의미. 이 책에서는 뭐 여러 개 동사를
방금 하는 식으로 의미명을 찾아서 그 뜻과 뜻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아마 혹시 뭐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이 있으면 뭐 그 중에 몇 개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뭐 인지문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법이라는 말을 쓰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학교에서 배운 그 규범 문법, prescriptive 문법, 비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는 뭐 단수형을 쓴다든지 이런 규범 문법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법은 prescriptive 한 게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descriptive 한 거예요. descriptive. 묘사하는 뭐 기술 문법인데 무엇을 묘사하느냐, 물론 이제 언어 자체를 묘사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와서는 이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이 두뇌가 어떤 방법으로 작동해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런 그런 면을 기술하는 문법, 그걸 일컬어 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죠. 그 형식 문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 말하는 인지 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형식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언어 지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언어 지식, 그래서 언어를 연구할 때는 언어 지식만 따로 연구해도 된다는 거고, 인지 문법은 그게 아니다. 언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의 일부지 떼놓을 수 없다. 인지 능력이 어떤 게 있냐? 기억이 있고, 의식이 있고, 뭐 추리력이 있고, 판단력, 이런 거 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이런 것을 다 가리켜서 이제 인지라 그랬는데, 인지 능력이라 그랬는데, 언어라는 건 요 능력 가운데 하나 있는 거지, 이 속에 있는 거지 독립할 수 없다. 뭐 더 깊이는 얘기 들어갈 수 없으나 간단하게 형식 문법, 이건 언어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인지 문법은 언어 지식이 독립시킬 수 없고 다른 능력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요약하겠습니다. 낱말은, 특히 자주 쓰이는 낱말은, 흔히 쓰이는 낱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는데, 이 뜻은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돼서 의미망을 이룬다는 거,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범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주화라는 것은 뭐 한자에서 나온 거 범주, 주자가 이거 무리 짓다는 뜻이고, 이 영어는 categorization이라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분류 작업입니다. 분류, 무더기 짓는, 무리 짓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뭐 주위에 책상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물론 이제 사람의 경우, 가족 경우는 이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한 덩어리로, 한 무리로 지어가지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범주라는 것은 공통성을 갖는 것을 하나 무리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30번을 보겠습니다. 과일, 사과, 배 이런 거 쭉, 이거는 어떤 범죄, 우리는 이걸 어떤 범죄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자, 이걸 우리는 이 과일 범주에, 과일이라는 범주에 사과, 배, 감, 참외, 수박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요것 저를 일일이 1대1로 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하나로 무더기를 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과일이라는 바구니고, 이 바구니 속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걸 다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범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자체는 어렵게 들릴지 모르면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과일 범죄 사과가 들어갔는데, 이 사과는 또한 다시 제 나름대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부사, 뭐 풋사과 뭐 등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주에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 가운데는 그 자격이 꼭 같지가 않습니다. 과일 중에도 사과, 배 뭐 등등이 있는데 내가 과일 예를 하나 들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과일을 제일 먼저 얘기할 수,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내 경우, 내 나이에서는 과일이라 그러면 사과가 즉각적으로 떠오르지만은 요즘 뭐 외국 과일에 접한 아이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과일 범주의 구성원이 있고 또 구성원 사이에는 구성원은 어느 정도 원형적이냐, 과일 범주에 가장 맞는 거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일 범주에 가장 원형적인 것, 전형적인 것을 범주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링에 대해서 링과 결부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링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 가장 자주 쓰이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의미는 아마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링 범주어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범주라는 것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을, 물건, 사물 등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고, 이 범주에 두는 구성원은 자기 똑같은 게 아니라 가장 원형적인 게 있고 덜 원형적인 게 있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범주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링도 하나 범주죠. 이 범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 뜻도 하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된 뜻 가운데는 원형적인 것이 있고 덜 원형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범주화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스피커,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배울 때 문장만 놓고 배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쓰이죠. 그럴 때 말하는 이, 말하는 이가 누구냐, 듣는 이가 누구냐, 어떤 맥락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s hot in here. 아침 사장님이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It's hot in here. 이 말을 들은 비서는 참 날씨가 덥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냥 보따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It's hot in here 하지만은 덥다 이걸 말함으로써 선풍기를 켜라든지 에어컨을 켜라든지 그런 뜻이지, 이 덥다는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또 이 말하는 이가 누구냐,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에 따라 이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한국에 있는 친구가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It's hot in here. 그러면은 문질라는 그런 뜻은 전혀 없죠. 여기 덥다는 그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예문, I pronounce you 5 years in jail. 나는 당신을 5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요것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이건 법관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그 마지막 선고를 낼 때 이 말을 하면 그 5년 선고가 성립되지만은 이거 뭐 아무나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선고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정관사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definite article이다, 확정적이다, 뭐 특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아무래도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인지문법 얘기하면서 잠깐 인지문법 인간 능력 중에
기억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추리력, 판단력 쭉 얘기했죠. 기억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억력이 없이 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기억력이 짧아요.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은 앞에 몇 마디 하고 뒤는 따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억력하고 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또 의식, 또 기억 속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도 언어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의식이라는 기억 중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맨 위에 떠올라는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정관사는 뭐 definite article이다 뭐다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청자의 의식 문제화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5번 3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I bought a car. 어떤 경우에 이 표현을 쓰겠어요? 내 차 한 대 샀다 이러죠. 그 다음부터는 the car runs very well. 자, 이거 하고 더 여기서는 더지. 왜 여기 더가 서 있느냐? 처음 내가 a car를 말할 때는 내 의식 속에 자동차가 한 대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 청자 의식 속에는 없어요. 화자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청자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I bought a car 해서 이 car가 화자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car라는 게 화자 의식과 청자 의식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더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차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거 뭐 definite, 뭐 indefinite 이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화청자 의식 영역과 결부를 시켜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예문도 있죠. 뭐 4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I went to the hospital. 나 그 병원에 갔어. 그러면은 만약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I went to the hospital 그러면 이 친구가 당황할 거예요. 무슨 병원, 어떤 병원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가족끼리, 가족들이 다 아는 병원 여기 갔다. 가족끼리라면 I went to the hospital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느 병원은 즉각 알 수 있다. 이럴 때 정관사가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식, 화청자 의식과 결부시켜야만 이 정관사 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I went to see the doctor. 닥터가 아니라 닥터면은 이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닥터 어떤 닥터를 봤다는 거 상당히 알려드리는 거고 더 닥터 하게 되면 전제가 있어요. 더 닥터 하면 듣는 사람도 어느 의사인지 곧 알 수 있다고 의식 속에 들어 있다고 이런 전제가 있을 때만 더 닥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the sun rises at 6 in summer 그러면 태양은 여름에 6시에 뜬다 할 때 the sun이죠. 그러니까 이건 산이 뭐 태양이 여러 개 있으면 몰라도 지구에 사는 사람은 이거 태양이 하나인 걸 알고 그러니까 더 산 해도 듣는 사람이 곧 우리가 늘 보는 태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어 기술을 하는데 화자, 청자, 맥락이 필요하고 또 그냥 화자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자 기억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추리력 이런 거 추리력 이것도 어떻게 말이라는 건 일종의 기호예요. 그래서 기호에다가 추리력을 써서 살을 붙이는 작용이 언어를 이해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강의할 전치사를 강의하면서 필요한 용어들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뭐 잘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됐더라도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내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용어를 되풀이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시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이 강의에서 얘기한 것은 전사연구 1, 2기 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들은 다음 그것을 읽어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개별 전사에 들어가서 전사를 연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